자, 상호시험지 보겠습니다. 상호시험지는 우선 6번. 자, 6번을 먼저 볼게요. 6번 문제가 자, 요 원에 접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과정인데 이거 맞췄니 얘들아? 찍어서 맞췄어 이거를? 대단한데? 풀어서 맞췄어? 민서 맞았니 이거? 맞았어? 근데 끝까지 풀진 못했는데 그냥 제가 푼 것 중에 나온 것 중에 제일 비슷한 걸로. 이게 생각보다 꽤 복잡한 문제거든요. 복잡한 문제인데 이게 또 이제 6번 앞쪽에 배치돼 있잖아요. 그 약간 이제 선생님들이 애들 점수를 좀 떨어뜨리고 싶을 때 이렇게 좀 복잡한 문제 딱 봤을 때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는 문제를 앞쪽에 배치하거든요. 그럼 이제 애들이 이제 문제 풀다가 이제 이거 붙잡고 시간을 다 날리거나 혹은 여기서 이제 약간 어떡하지 이렇게 하다가 이제 뒤에 풀 수 있는 문제들 놓치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실전에서 봤는데 만약에 이 정도 난이도의 문제가 앞쪽에 나왔다 그러면은 한 1분 정도 고민해보고 넘겨. 안 되면 넘겨야 돼요. 여기서 붙들고 있는 순간 이제 망하는 거야. 붙들고 있지 말고 어려운 문제 넘기세요. 점수도 배점이 5점이잖아요. 5점이면은 어렵다는 게 지금 티가 나는 거잖아. 배점에서. 일부러 어려운 걸 앞에 배치한 거거든. 그러면 맞추면 좋겠지만 금방 승부가 안 날 것 같으면 일단 넘기는 거예요. 자, 근데 얘를 좀 꼼꼼히 보면은 지금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과정이다라고 했는데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 구할 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공식이 하나 있잖아요. 만약에 원이 이렇게 생긴 원이었다면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은 y는 mx 풀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라는 공식을 우리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공식의 단점은 언제만 쓸 수 있는 거야?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원이 중심이 어디 있을 때 0,0에 있을 때만 이 공식을 쓸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6번 문제에 있는 원은 어때요? 중심이 0,0이 아니지. 그치? 그래서 이 과정을 잘 살펴보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면 내가 이 공식을 가지고 찾을 수 있는 직선을 찾은 다음에 그 직선을 자 원이 이제 요렇게 바뀌었어. 원이 요렇게 바뀌었으면 이 원 입장에서 보자면 이 원은 어떻게 해놓은 거예요? 얘를 평행이동 시켜놓은 거거든. 그죠? 평행이동. X축 방향으로 얼만큼?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 시킨 원이잖아. 그러면 이 원에 접하는 접선은 이 원에 접하는 접선을 역시 어떻게 한 거? 똑같이. 요거를 그대로 이 접선에다가 그대로 적용시키면 나오는 게 얘의 접선이 아니겠느냐? 이런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풀이 과정을 보면 직선의 방정식을 두 개 얘기했어요. 얘는 우리가 찾고 싶은 직선의 방정식이고 얘는 뭐야? 얘는 원래 그 0,0에 있는 그 원의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옆에다 쓰자면 얘가 문제에서 말하는 y는 mx 플러스 n2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찾고 싶은 거 요 문제에 주어져 있는 요 원의 접선의 방정식 이게 y는 mx 플러스 n1 이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n2하고 n1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얘를 찾아보겠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 얘를 여기다가 대입해서 그죠? 이 접선은 이거의 접선이니까 얘를 여기다가 대입한대요.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y 자리에 얘가 들어가니까 x제곱 플러스 m제곱 x제곱 플러스 2mn2x 플러스 n2의 제곱 요게 요렇게 하고 는 마이너스 r제곱은 0. 자, 지금 여기 y 자리에다가 얘를 그대로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어서 쫙 전개한 거예요. 그러면 2mn2x 자, 요게 여기에 보이고 그 다음에 요게 여기에 보이니까 결국 문제에서 들어갈 요 가빈칸은 요 녀석을 x제곱으로 묶은 거잖아. 그래서 m제곱 플러스 1 x제곱이 와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가죠 지금. 얘가 가인 거고 그 다음에 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D라고 했어요. 판별식. 자, 지금 이렇게 써 있는데
이녀가 얘의 판별식, 이 방정식의 판별식이 뭘까? 요거 2mn2의 제곱이죠. 그죠? 그러면 4m제곱 n2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거 빼기 뭐라고 해야 돼? 응? 4m제곱 플러스 1 n2제곱 마이너스 r제곱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맞죠? 자, 그럼 여기서 일단 4로 묶어놨죠? 4로 묶어놨으니까 4로 묶어요. 4로 묶은 다음에 자, 뒤에 거를 전개를 시켜보면 이 뒤에 거를 전개를 시켜보면 4는 없어졌고 자, 마이너스 m제곱 n2제곱 그 다음에 부호 플러스로 바뀌고 m제곱 r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n2의 제곱 플러스 r제곱 이렇게 됩니다.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잘 보면 얘가 없어져요. 이렇게 없어지고 남는 거는 요렇게, 그죠? 남는 거는 요렇게인데 맨 뒤에다가 n2제곱을 빼놨으니까 결국은 얘하고 얘가 요 밑줄 그은 부분이 지금 묶여져서 요렇게 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자, 4 한 다음에 r제곱 해놓고 m제곱 플러스 1 요거 하고 뒤에 마이너스 n2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근데 다행히 가 똑같기 때문에 사실 실전에서 풀 때는 요거 확인했으면 이거 몰라도 돼요. 그쵸?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접해야 되니까 판별식이 0이어야 돼서 이게 지금 는 0이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얘가 0이면은 자, 요 부분이 0인 건데 이 부분이 0인 건데 이 부분을 잘 살펴보면은 얘가 0 된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죠. n2의 제곱이 r제곱 하고 괄호 m제곱 플러스 1과 같은 거고 n2는 뭐야 그럼 n2는? 제곱 됐잖아요. 그럼 이쪽은 뭐가 돼야 돼? 얘는 r제곱이었으니까 r 돼야 되고 얘는 그치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얘가 n2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 n2가 자 봐봐 결국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야. 풀마를 빼면 어떡하지? 풀마 그죠? n제곱 해가지고 얘랑 같으니까 n은 풀마 요 놈이 돼야죠.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공식, 외우고 있던 공식이 지금 나온 거예요. 요 n2 자리에 들어갈 게 이거다라고 그랬으니까 n2에다 이걸 집어넣으면은 요런 우리가 외우고 있던 공식과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야. 근데 여기까지는 오케이 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또한 하고 얘가 나와가지고 전체적인 맥락을 모르면 여기서 갑자기 이게 뭐야 이럴 수 있어요. 그죠? 여기서 이게 뭐야 할 수 있는데 n1이랑 n2를 잘 살펴보면 n1과 n2는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자, n1은 요 녀석의 접선이고 n2는 요 녀석의 접선이에요. 그래서 얘와 얘 사이에는 이 평행이동이 적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직선을 요 직선을 요만큼 평행이동을 시키면 그게 얘랑 같아져야 되는 상황인 거죠. 지금 그걸 이해하고 있어야 여기서 나 빈칸을 채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얘를 한번 써볼게요. 얘를 여기다가 평행이동 시켜서 적용을 하면 어떻게 돼? 자, y자리에 y-b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x자리에 x-a가 들어가는 거니까 요렇게 되고 플러스 n2 요렇게. 그러면 전개시키면 y는 mx 마이너스 am 그 다음에 플러스 b 플러스 n2 이렇게 됩니다. 전개시키면. 그러면 결국은 요 부분이 요렇게가 요 부분이 n1이랑 어때요? 같은 거예요. 얘랑 얘가 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n1과 n2 사이의 관계는 n1이 얘랑 같은 거다. 그래서 n1은 n2 빼기 am 플러스 b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면 요 빈칸에 들어갈 게 요거죠. 요렇게. 맞죠? 요 빈칸에 n1은 n2 더하기 얼마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나 빈칸에 들어갈 거는 요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찾아내는 게 좀 고비였다. 요렇게 들어가야 되겠고 그럼 가 나는 확인이 됐으니까 이제 밑에서 시키는 대로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F4면은 아까 전에 요거 m제곱 플러스 1이 가였으니까 여기다 4 집어넣으라는 얘기니까 얘는 17이 되는 거고요. G4면 방금 찾은 거 요거. 여기다 m자리에 4 넣으라는 얘기거든요.
그죠? GM이라고 했으니까 M 자리가 4로 바뀌었죠? M 자리에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A 플러스 B 이렇게 돼가지고 얘네 둘이 더하면 답은 1번이 됩니다. 1번. 그쵸? 여러분 설명을 들어봐도 이게 간단하게 딱 찾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답을 찾기는 좀 어려우니까 나중에 푸는 것이 현명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 중에서 1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8번. 자, 18번은 뭐에 대한 문제야? 산술기야. 이게 산술기야야? 이거 코시. 코시 슈바르츠잖아요. 코시 슈바르츠. 그럼 얘가 코시 슈바르츠인데 얘를 전개해서 정리하면은 뭐가 된다? 이거는 여러분 몇 번 해봤는데 전개해서 정리하면은 자, 요거를 전개해서 정리하면요. a제곱 x제곱 플러스 a제곱 y제곱 플러스 b제곱 x제곱 플러스 b제곱 y제곱 거기서 마이너스하고 이제 얘가 전개되니까 a제곱 x제곱 마이너스 2abxy 마이너스 b제곱 y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없어지는 거 없애고요. 쫙 하고 by제곱 b제곱 y제곱 없애면 남는 건 얘. 그러니까 여기 빈칸에서 원하는 건 마이너스 2abxy고 그러면 혜원아 지금 남아있는 요거랑 이렇게 셋이 만나서 뭐가 돼요? 그거요. 네, 그게 뭔데요? 완전 제곱식 ay-bx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빈칸에 들어갈 것은 ay-bx의 제곱이고 완전 제곱이 됐으니까 0 이상인 건 보장되는 거지. 그치? 완전 제곱식이 됐으니까 0 이상이야. 자, 그래서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이 성립을 했다. 그러니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거는 확인을 한 거고 그러면 성립하는데 등호는 언제 성립하니? 자, 등호가 성립한다는 거는 여기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여기로 돌아가서 여기에 지금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을 보는 거니까요. 여기에 등호가 성립한다는 건 ay-bx가 0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ay가 bx랑 같을 때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빈칸에는 ay가 bx랑 같을 때. 자, 그럼 이제 진짜 문제를 풀어보는 거야. 이제 이 코시 슈바르츠를 이용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4일 때 3x 플러스 4y의 최대값을 구하는 것, 이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에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요거 이제 코시 슈바르츠인데 문제에서 원하는 3x 플러스 4x라는 요식이 힌트라 그랬죠. 그 얘랑 얘가 이 코시 식에서의 누가 된다? a와 b가 되는 거라 그랬어. 그죠? 3x 플러스 4y가 등장을 했으면 a에다 3 넣고 b에다가 4 넣은 다음에 이 코시식을 다시 한번 쓰는 거예요. 그러면 3제곱 더하기 4제곱 그리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요쪽이 3x 플러스 4y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근데 강혁아 이거 얼마라고 알고 있어? 4라고 알고 있어. 그럼 얘가 4고 얘는 25잖아. 곱하면 얼마? 100이 3x 플러스 4y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3x 플러스 4y의 제곱이 10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면 얘는 범위가 뭐야 이거? 이거의 범위? 사이값이지 않을까? 그치? 제곱을 해서 100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아무리 커도 얼마? 10. 아무리 작아도 얼마? 마이너스 10. 요 범위로 들어가겠죠. 그죠? 자, 이렇게 돼서 3x 플러스 4y의 최대값은 벌써 나왔죠. 최대값 얼마예요? 10이야. 그치? 자, 근데 계산을 좀 더 해야 되는 거는 그러면 그때 이 최대값을 가지는 그 순간에 x가 얼마고 y가 얼마냐 여기까지 이제 계산을 해줘야 돼가지고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데 자, 우리가 아까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이 ay가 bx랑 같을 때였잖아요.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이.
그러면 지금의 상황에서는 A가 3이고 B가 4인 거니까 자, 등호가 언제 성립하냐면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이 언제냐라고 한다면 자, AY가 BX니까 A에 3 넣고 B에 4 넣으면 이렇게 되죠. 3Y는 4X 이런 상황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자, 마지막 계산해야 될 건 뭐냐? 요게 성립하면서 또 XY에 대해서 또 하나 알고 있는 게 3X 더하기 4Y가 얼마가 된다는 거. 요게 10이 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최대값을 갖는 그 순간을 찾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한테는 자, 3x 더하기 4y가 10입니다. 이런 식이랑 그 다음에 요걸 넘겨가지고 4x 마이너스 3y가 0입니다. 이 두 식을 연립하는 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죠? 자, 마무리. 자, 위에다가 3배 할게요. 그러면 9x 더하기 12y는 30. 자, 여기다 4배 하면은 16x 빼기 12y는 0. 더하면 25x가 30. 그럼 x가 얼마? 5분의 6. 그치? x는 5분의 6 나오고 y는 5분의 8 나옵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가에 들어갈 게 5분의 6, 나에 들어갈 게 5분의 8. 5분의 6, 5분의 8, 그리고 10. 이렇게가 가나다가 되겠고요. 가나다에 들어갈 값을 더하라 그랬네. 다 더하면 얼마일까? 5분의 64. 네, 1번. 이렇게 풀 수 있다. 그래서 코시 슈바르츠가 나오는 문제가 종종 있는데 보통 최대값 찾으라 해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그때의 x, y까지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등호의 성립 조건까지 요거까지 잘 알고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였다. 우리 산술기하에서도 등호 성립할 때 중요하죠. 산술기하는 언제 등호 성립해? 산술기하의 두 주인공이 똑같을 때, 그지? 똑같을 때 등호 성립하죠. 근데 코시 슈바르츠에서는 AY가 BX랑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그래서 요거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였다. 자, 그 다음에 논수령. 네, 갔다 오세요. 자, 서술형 1번, 2번 보겠습니다. 서술형 1번은 어때? 서술형 1번은 이 문제 상황을 잘 이해하면은 할 만한 문제인데 우선 1,3이 있고요. 자, 여기 1,3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 점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0,a. 0,a라는 점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 맞아. y축 위에 있는 점이구나. y축 위에. 그러니까 y축 위에다가 뭐 여기다가 내가 b라는 점을 찍어 볼게요. b라는 점을 찍고 요 점의 좌표는 0,a. 그러면은 윤지야, 이 점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 b, b. 맞아요. x좌표랑 y좌표가 같죠? 그러면 조금 더 좋은 표현은 맞아.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y는 x라는 직선을 그어 놔야 돼. 이렇게. y는 x라는 직선을 그어 놓고요. 얘가 y는 x면 그 위에 뭐 여기쯤에다가 이제 c라는 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삼각형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긴 삼각형을 말하는 거고, 이렇게 생긴 삼각형을 말하는 거고, 이렇게 생긴 요 삼각형의 둘레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강요가 몇 번 튕겨서 온 거야? y축에서 한 번 튕겼고 y는 x에서 또 한 번 튕겼죠. 튕기는 게 2번이면은 우리는 대칭도 몇 번 시키면 돼? 2번 시키면 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먼저 여기 a를 이렇게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가지고 a' 하나 찾고요. a' 마이너스 1,3이라는 a' 찾고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가도 대칭시켜가지고 요렇게 요놈한테도 대칭시켜가지고 여기다가 a2' 야, 문제에서 또 x축 대칭한 걸 a'이었구나. 그러면은 사실 x축 대칭한 점은 이 문제를 푸는데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데 그냥 여러분 헷갈리라고 하나 더 찾으라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x축 대칭도 찾아 놓을게요. 문제도 찾으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가 A'인데 여기의 좌표는 1,-3이겠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y는 x에 대해 대칭시킨 거 이렇게 프라임 3개짜리 얘는 1,3을 y는 x에 대칭했으니까 3,1로 가겠죠.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삼각형은 여기 y축 대칭된 점과 y는 x 대칭된 점 얘네들을 연결한 요게 그 우리가 원하는 삼각형의 둘레 길이랑 같은 거고요. 우리가 원하는 삼각형을 정확히 그리면 요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요 삼각형이 우리가 원하는 삼각형이에요. 삼각형. 요거. 둘레 길이가 최소인 삼각형. 그쵸? 좌표들은 지금 나왔고요. 잠시만.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 1번까지 해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2번에서는 ABC 삼각형의 둘레 길이의 최소값을 구해라. 결국 그거는 아까 대칭시켜 놓은 두 점, 요 점이랑 요 점 사이에 뭘 구하면 돼? 그냥 거리 구하면 그게 요 삼각형의 둘레 길이겠죠? 그쵸? 그래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해보면은 4 차이 나고 2 차이 나니까 루트 20, 2루트 5가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는 2루트 5. 그 다음에 여기 길이가 2루트 5고 자, 그러면 선분 무엇의 길이와 같겠느냐? 이거 프라임 잘 찍어야지. 2 프라임이랑 3 프라임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여기 들어갈 것은 A2 프라임이랑 A3 프라임의 길이. 그쵸? 이렇게 쓰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선분이란 말은 앞에 있으니까 이 선은 안 그어도 되겠네요. 이렇게만 쓰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질문이 뭐냐면 그래서 삼각형의 둘레 길이가 최소일 때 그때 A 값이랑 B 값이 얼마입니까? 이게 이제 마지막 질문이야. A 값이랑 B 값을 찾으라는 건 우리가 지금 여기 그려놓은 요 점 있죠. 요 점. 요 지점과 요 지점의 좌표를 찾으라는 얘기거든요. 그지? 그래서 여기와 여기를 찾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 여기 보이는 요 빨간 직선 요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서 그 녀석의 y절편이랑 그 다음에 요 직선과 요 파란 직선의 교점 그렇게 두 개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할 일을 해봅시다. 요 놈과 요 놈을 지나가는 직선을 찾을 거니까 혜원아 뭐부터 찾아야 돼? 기울기부터 찾아야 돼. 그래서 기울기는 3 빼기 마이너스 1분의 1 빼기 3이니까 기울기 얼마예요? 부호가 틀렸어. 마이너스 2분의 1. 그지? 자, 그럼 기울기가 요거면서 여기를 지나가는 직선 불러줘. 예원아.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5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유나야 요거 나왔다. 요거 여기는 방금 찾은 직선의 뭐니까? y 절편이니까 여긴 얼마다? 2분의 5다. 2분의 5가 여기서 소문자 a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자, 여기가 이제 최단거리가 됐을 때의 B점이고요. 요 점의 좌표는 0,2분의 5 이렇게 나왔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 찾아야 돼요. 요거 민영아 여기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요 녀석과 요 녀석의 뭘 찾는 거야? 중점이라니. 교점. 만나는 점. 교점. 그럼 교점 어떻게 찾아 민영아? 야씨 너랑 나랑 수학 공부한 게 몇 년인데 이 교점을 못 찾아. 이 직선과 직선의 교점을 못 찾아 이거. 잘 생각해봐. 이 직선이랑 이 직선이 만나는 점의 좌표 찾으래잖아. 응? 야 멀리 갈 것도 없이 1학기에만 해도 교점 찾는 식, 교점 찾는 식, 교점 찾는 식을 몇 번을 했냐. 교점 찾는 식이 뭐였어? y는 fx라는 함수와 y는 gx라는 함수의 교점 찾는 식이 뭐였어? fx는 gx 이거 갖다가 놓으면 교점 찾는 시간이야.
그럼 여기서도 지금 x하고 요거하고 어떻게 하면 돼? 같다고 놓는 거지. 그러면은 x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5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3분의 5인가? x가? 네, 뭐 곱하기 2 해가지고 계산하면 3분의 5 나올 거고, 그럼 이 3분의 5란 얘기는 요 지점의 좌표가 민영아 몇 콤마 몇이란 얘기야? 이게 어딜 봤어 0 콤마야? 3분의 5 콤마 3분의 5, 그렇지. 3분의 5 콤마 3분의 5 이렇게 돼야지. 맞죠? 네, 그래서 아무튼 A 값과 B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A는 2분의 5 쓸게요. A는 2분의 5, B는 3분의 5. 네, 이렇게 찾는 거였습니다. 그쵸? 그래서 최단거리 구하는 문제에 다 최단거리 구하는 문제에 관련된 내용을 다 집어넣어 놓은 문제예요. 이거 하나를 완벽하게 풀 수 있으면 최단거리 문제는 다 맞출 수 있겠다. 자, 그 다음 맨 끝에 문제 서술형 2번 볼게요. 이거 맞았니 얘들아? 이게 뭐 b까지는 몰라도 최소값까지는 구할 만한데 이게 뭐에 대한 문제 같아? 이 뭐에 대한 문제야 민서야? 이거 산술기야. 산술기인데 다 그러니까 분수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요렇게 해가지고 분수를 다 쪼개면 분수 6개 될 거 아니에요. 그 6개의 분수들 중에 산술기하를 쓸 수 있는 애들끼리 모아가지고 각각 산술기하를 쓰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거를 6개의 분수로 쪼개보면은 2a분의 b 더하기 2a분의 5c 더하기 b분의 5c 그 다음에 b분의 2a 이런 식으로 6개로 쪼개준 다음에 분수들을 잘 살펴보면 서로 간에 역수관계에 있는 분수들이 보여요. 요놈이랑 요놈처럼 역수관계에 있는 애들. 그러면 그런 애들을 모아주는 거지. 이제 2a분의 b하고 플러스 b분의 2a 이렇게 같이 써주고, 자, 그 다음에 또 요놈이랑 역수관계니까 2a분의 5c 더하기 5c분의 2a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거 b분의 5c 더하기 5c분의 b. 자, 그래서 요거를 각각 다 뭐 하는 거야? 각각 다 산술기하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요 놈을 산술기하라면은 요렇게 부등호가 되고요. 2 루트 둘이 곱해주면 1이잖아. 1 안 써도 되지. 이렇게 되겠지. 마찬가지로 얘네들이 산술기하면은 요렇게 해가지고 2 그리고 여기도 요렇게 해가지고 2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얘네들의 최소값은 얼마예요? 6이지. 근데 이렇게 풀 때 약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약간의 그런 찜찜함이 있단 말이야. 왜냐면 산술기하에서 얘가 2가 된다는 얘기는 얘가 등호가 성립할 때 얘가 2가 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얘하고 얘가 어떨 때? 같을 때. 또 마찬가지로 또 여기에서 얘가 2가 되기 위해서는 얘랑 얘가 또 같아야 되잖아. 마찬가지로 얘랑 얘도 같아야 되는데 과연 그게 동시에 얘네 둘이 같으면서 또 얘네 둘이 같으면서 그러면서 얘네 둘이 같으면서 이게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느냐? 그게 일어날 수 있어야 진짜 최소값이 6인 거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풀이는 여기서 최소값이 6이야 라고 결론 내리지 말고 얘네 둘이 같을 때가 언젠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얘네 둘이 같다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2a하고 b가 같다는 얘기죠. 그죠? 얘네 둘이 2a분의 b하고 b분의 2a하고 이렇게 같다라고 놔보면은 x자로 곱하면은 b제곱이 4a제곱인데 a, b, c는 양수인 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b가 2a일 때 그때 얘네들은 같은 거예요. 같은 방식으로 그럼 얘가 성립하려면은 2a가 5c랑 같을 때 그때 이게 성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b가 5c랑 같을 때 성립할 수 있어요. 그럼 과연 이게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느냐? 동시에 일어날 수 있죠. 왜? 2a가 b인데 여기 2a 자리 b로 바꿔보면 b가 5c랑 같은 거니까
그치? 이 세 개의 등식은 동시에 성립을 합니다. 2a가 b랑 같고 b가 oc랑 같을 때. 그치? 그러니까 이거 세 개를 잘 들여다보면 결국은 2a가 b랑 같고 b가 oc랑 같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개는 동시에 성립할 수 있고 최소값은 6이 맞아요. 6이 맞는데 그럼 우리는 마지막 할 일이 남았죠. 요렇게 써져 있는 애들을 보면서 이것을 비율로 표현하는 것. 그게 남았지. 2a랑 b랑 oc랑이 똑같아. 그럼 이때 a 대 b 대 c가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 이제 마지막 질문이야. 그럼 이럴 때 이렇게 하죠. k 붙이시고. 그러면 뭐야? a는 2a가 k니까 a는 2분의 1k. 그 다음에 b가 k니까 b는 그냥 k. 그 다음에 oc가 k니까 c는 5분의 1k.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a 대 b 대 c는 2분의 1대 1대 5분의 1 맞나요? 자연수로 바꿀 거니까 몇 배? 아 이거 지난주에도 울렸던 알람 아니야? 그지? 자, 5대 10대 2 곱하기 10한 겁니다. 그래서 5대 10대 2가 A 대 B 대 C의 비율이 되겠고요. 최소값은 아까 구했죠? 6이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산술기하 문제 중에서 조금 복잡하게 낸 문제였고요. 뭐가 맞았어? 서로 최소값 안 구했는데 서로 맞았어. 서로소. 네. 근데요. 만약에 저기서 2A랑 B랑 OC랑 저거 다 안 같으면 어떻게? 성립이 안 되지. 그럼 못 풀어요 이렇게는. 그럼 안 찾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안 찾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차피 근데 비율을 찾아야 되잖아 지금. 그러니까. 자, 그럼 이제 좀 어려운 문제들은 다 했고, 자, 나머지 문제 중에서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물어봅시다. 몇 번이요? 5번? 5번. 자, 5번 문제는 요 원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원을 C2, C1, 2의 임의의 P와 C2의 임의의 Q에 대하여 요거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입니다. 자, 일단 표준형으로 바꾸세요.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면 x-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은 1인가? 중심이 몇 컴마 몇인가요? 1, 마이너스. 이게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C1이라는 원이에요. 근데 그 C1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했으니까 서윤아 중심이 어디로 갔을까? 그치? x랑 y를 바꾸는 거니까 이렇게 중심이 바뀌었겠죠? 원의 방정식도 써놓으면은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 뭐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럼 지금 우리한테 원이 두 개 있는 거예요. 요만한 원이 하나 있고 여기에 중심이 1, 마이너스 2. 그럼 얘를 뭐 대칭 이동 시켜가지고 뭐 여기에 또 요만한 원 똑같은 사이즈의 원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여기는 마이너스 2, 1. 자, 원이 두 개 있는데 이 두 원 위에 임의의 점 PQ를 찍어가지고 그 두 점이 제일 멀 때랑 제일 가까울 때를 구하래요. 그러면 결국 이 상황에서도 우리는 일단은 누구와 누구를 연결하고 풀어야 될까? 중심과 중심을 연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중심과 중심을 연결한 선분을 이렇게 연장한 다음에 그 선분의 여기하고 여기까지의 거리가 이제 뭐가 되는 거고, 그지? 이게 최대 거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뭐가 되는 거고, 최소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중심하고 중심 사이 거리 구해보면 이거 3차이 3차이 나니까 3루트이거든요. 중심하고 중심 사이, 요거랑 요거 사이의 거리가 3루트인데, 그러면 최대 거리를 찾으려면은 3루트 2에다가 이제 요 원의 반지름을 어떻게 해줘야 돼? 더 해줘야지, 그치? 그래서 중심 사이의 거리에다가 양 끝에 반지름 두 개를 더하니까 최대 거리는 3루트 2 더하기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최단거리는 3루트 2에서 반지름을 두 번 어떻게 해야 돼?
빼야지. 그러면 3루트 2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 둘을 빼라 그랬네. 얘에서 얘를 빼라 그랬으니까 빼면 답은 4가 되겠네요. 그죠? 아 근데 이건 풀고 나서 드는 생각인데 사실은 이 표준형 바꿔가지고 원의 반지름이 1이라는 사실만 알면 답은 바로 사네요. 지금 이 문제 답을 찾는 데 있어서 3루트 2라는 값은 사실 안 중요하지. 결국은 이 최단거리 대문자 m과 소문자 m의 차이가 얼만큼이냐는 게 중요하잖아. 그러면 결국 그 차이는 여기하고 여기 길이가 그 차이 아닌가? 그러니까 반지름이 1이었으면 이거 더하기 이거는 무조건 4겠네. 그렇죠? 그래서 반지름만 알아도 바로 답을 4라고 찾을 수 있는 상황이네요. 그치? 자, 또 다른 문제 중에 질문? 12번은 그 상호 교과서에 있는 문제 아닌가요? 맞죠? 근데 이게 조금 헷갈려요. 헷갈리긴 해요. 100 미만의 자연수 중에서 8의 배수가 아니고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가 아닌 자연수의 개수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찾을 거냐면 8의 배수 또는 5로 나눈 나머지가 2인 자연수들을 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8의 배수들의 집합을 A라고 하고 5로 나눈 나머지가 2인 자연수들의 집합을 B라고 한다면 우리는 일단 A 합집합 B를 구할 거예요. 그래서 A 합집합 B의 원소가 몇 개냐를 센 다음에 그거를 전체 100 미만의 자연수 100개가 아니야. 100 미만이니까 99개죠. 99에서 얘를 빼가지고 답을 찾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찾을 때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A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B의 원소의 개수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교집합 빼잖아요. 자, 그러면 A는 8의 배수니까 8, 16, 24 이렇게 나갈 거 아니야. 총 12개가 있겠죠. 100 미만에 12개. 이건 12가 되겠고. 자, 여러분 이거 풀으라고 해봤을 때 제일 많이 틀리는 게 뭐냐면 5로 나눈 나머지가 2인 거 찾을 때 이거를 5로 나눈 나머지가 2다 그러면 7부터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7이 첫 번째 거야? 2가 첫 번째 거야. 2가 첫 번째 거. 그렇죠? 그래서 5로 나눈 나머지가 2인 자연수 그러면 2, 7, 12, 17 이렇게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럼 이게 몇 개냐? 이런 식으로 가면 마지막에 97에서 끝날 거거든요. 97? 그러면 요거 봐봐. 2라는 녀석은 5 빼기 3이죠. 7은 10 빼기 3이죠. 97은 100 빼기 3이죠. 그러면은 5, 10, 15, 20 해가지고 100까지 가면 몇 개야 이거? 20개예요. 20개. 그지? 5부터 100까지가 20개니까 거기서 3 뺀 숫자들 이것도 20개입니다. 그래서 얘의 개수가 20개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는 얘네들의 교집합을 찾아야 되죠. 그럼 이렇게 2, 7, 12, 17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 제일 처음 나오는 8의 배수가 누구겠어? 32입니다. 32. 그죠? 얘네들의 교집합, 이 교집합에 들어가는 첫 번째 원소는 32고요. 이거 32 하나 찾았으면은 그 다음 거는 당연히 얼마냐면 그 다음 거는 당연히 70이에요. 왜 당연하냐면 A집합은 8씩 커지고 B집합은 5씩 커지잖아. 8씩 커지는 애랑 5씩 커지는 애는 얼만큼이 그 최소 공배수예요? 40이 최소 공배수잖아. 그러니까 32에서 한번 겹쳤으면 그 다음 40만큼 커져가지고 72에서 겹칠 거고 그 다음 겹치는 숫자는 100을 넘어가죠. 교집합은 이렇게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빼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30개가 되네. 30개. 그죠? 얘가 30개가 되고 얘가 30인데 이거를 99에서 빼는 거기 때문에 69가 답이 됩니다. 이게 상호 교과서에 있는 문제에서 숫자 한 개만 바꿔서 나온 거예요. 자, 또 나머지 문제 중에 질문. 질문 없나요?
자, 7번 문제 해볼게요. 요거 15번 해주지 마세요 그냥. 그래. 해주지 말게. 자, 7번 문제 이거 보니까 교과서마다 다 있는 것 같아. 이런 문제가 결국 이 문제에서는 포인트가 그거죠. 여기서 이렇게 땅 튕겨가지고 가면은 요각이나 요각이 똑같고 요각이나 요각이 똑같기 때문에 결국은 20,20을 대칭시키고 그 다음에 50,10을 대칭시켜가지고 쭉 연결한 거랑 같아. 이게 포인트거든. 그래서 Q라는 점을 이렇게 Y축에 대해 대칭을 시킵니다. 이렇게 대칭시키면 자 여기는 희재야 몇 컴마 몇일까? 맞아요. Y축 대칭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던 P라는 점을 또 이렇게 X축에 대해 대칭을 시키면 여기는 몇 컴마 몇일까? 그렇죠. 50,-10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대칭시킨 두 점을 쭉 연결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이 빨간 선분의 길이가 결국은 이 공이 땅 튕겨서 이동한 거리와 같을 거야. 그게 포인트지. 그래서 그냥 요거하고의 거리를 구하면 이동 거리는 나오는 거고. 거리 물어볼 수 있고 또 하나 물어볼 수 있는 게 그럼 그때 B점이랑 A점의 좌표는 뭐야? 이것도 물어볼 수 있지. 가연아 그러면 내가 이제 이런 좌표를 찾고 싶어. 여기랑 여기 좌표를 찾고 싶어. 그러면 그때 할 일은 이 빨간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가지고 그 직선의 X절편과 Y절편을 찾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가연아 이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고 싶으면 먼저 무엇을 찾아야 돼요? 기울기를 찾아야 돼요. 기울기 불러주세요. 얼마분의?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요. 마이너스 2분의 1. 자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여기 마이너스 10,20을 지나가는 직선. 그럼 어떻게 써야 되지 가나? y는 마이너스 2분의 1 괄호 다시 x 플러스 10 그리고 플러스 20. 아 너는 이 점으로 했니? 뭐 그래도 상관없어요. 결과는 똑같으니까. 자 아무튼 그래서 직선이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15가 되나요? 네 이렇게 되지요. 그럼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거는 이 직선의 x절편과 y절편을 찾는 거다. B만 찾으면 되는구나. B만 찾으면 되니까 y절편. y절편 나왔네. 이렇게 써있으면 y절편 누구야? 요거지. 15가 y절편이지. 그래서 B점의 좌표는 0,15다. 0,15 이렇게 풀면 되겠죠. 누가 봐도 그림 15 넘었는 게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런가? 아니 누가 봐도 중간에 장난치는 것도 아닌데 뭐 33번 했는데 3번 너무한 거 아니야? 3번? 야 3번 더 아니지 놈아. 여기에 y좌표가 20인데 어떻게 여기 y좌표가 20이냐. 아니요. 그렇게 생각했어도 답이 될 만한 게 F밖에 없네 지금. 그래요? 아니 그렇잖아. 지금 y절편 구하는데 뭐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럼 남은 게 3개인데 30, 20, 15인데 점이 여기 있는데 이거 뭐 30일 리는 없잖아. 20일 리도 없고 그럼 남은 거 4번밖에 없지. 와, 이걸 틀리면 어떡해. 이거 객관식으로 너무 보기를 너무 친절하게 줬네. 이건 맞출 수밖에 없게 준 건데. 자 그러면 또 나머지 문제 또 질문해 볼까요? 질문 없어? 질문 있는 사람?